반대로 이제 그 북조선의 그 전면전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이 한반도를 상대로 이제 전면전을 하려면 엄청난 미사일과 전폭기를 동원해야 되는데 북은 그럴 능력이 없죠. 뭐 북의 타격만 한미가 북을 타격하더라도 최소 1,500의 목표라는데 북이 저기 한미를 타격한다면은 뭐 그 목표는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미의 보복 능력을 없앤다는 건 북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 한미를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면 엄청난 보복, 즉 북이 멸망할 수도 있죠. 이런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육해군의 화력을 제거하지 못한 채 북이 대규모 육군을 침수를 한다면 이 육군들은 이제 중화기나 폭격기, 공격헬기 이런 거에서 괴멸을 당하죠. 점령 목적이 아니라 교란 목적으로 특수부대를 침수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수천 명 특수부대로 전면전을 승리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 교란은 할 수 있고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북이 핵공격을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한미의 보복 능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핵공격 이후에 북한은 사실은 존재하기도 어려워. 대량 핵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주요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거든요. 한반도가 망하면 망한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이 전면전을 한다는 그냥 자기도 죽고 한반도도 망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북은 전면전을 할 능력도 없고 남한을 점령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핵 개발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장사정포를 통해서 심각한 보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 그죠? 이 전면전이라는 거는 핵 개발 이전에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핵을 개발했냐? 그거는 바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본토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받고 북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북의 핵무기는 사실 이제 그 전면전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핵무기 이전에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북의 체제를 보장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미의 대규모 전면전을 못하기를 말하기를 이런 전쟁 억지 핵무기는 전쟁 억지 능력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 북의 핵무기도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남한의 군사력을 보면 남한은 이제 북의 보복을 예방할 수 있고 전면적인 침공을 자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재래식 무기로서 남한은 북과 재래식 전쟁하기에는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북이 전면전을 하기에는 그 군사력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북의 전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그죠? 불투명하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핵무기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강화한다도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의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핵무기 위협은 평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래식 무기는 이제 전면적인 침공을 막아낼 수준 그 이상이다. 이러한 과도한 재래식 무기는 중로를 상대로 한 공동작전을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만이다 이런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공동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그 무기 시스템과 미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전쟁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무기, 광역 무기,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공중구비가 이런 거죠. 이지스함.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이지스함이나 공중구비가 필요가 없죠.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동북아 차원에서 중로를 상대로 한 이런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나온 건데 병력은 양적으로는 다 북한이 많죠. 한국군. 한국군은 정해야 되고 북의 군대는 여기 정예 군대는 사실 별로 안 됩니다. 북의 평양이나 여러 나라 보면 군복을 입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군인의 상당수는 전투 병력이 아닌 비전투 병력, 건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우리의 말하는 그런 군과 다르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해야 된 군대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전은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이 중요하죠.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이 아주 그 정예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군대는 양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북이 더 많은데 이런 전차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 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최신식 무기고 북은 이제 과거의 무기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은 전체적인 그 군사력에서 딸리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어떠한 분야, 어떠한 특정 분야에만 무기를 고도화시키는데 바로 그게 이제 방사포,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죠. 그다음에 주일미군이라든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해군도 숫자는 많지만 소형이고 한국은 이제 대형이기 때문에 이지스함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전이 벌어진다면 특히 미군도 있는데 미군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공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만 많죠. 한국은 이제 F-35까지를 포함해서 북은 F-35에 대결할 그런 저기 비행기가 없습니다. 미군이 없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군 공군은 충분히 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북은 이러한 무기는 이제 자기네를 방어할 위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 방어도 사실은 한미가 공격할 경우는 방어하기도 어려운.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과시하는데 이거는 사실 북 내부의 과시용이다. 국내 전시용이지 실제로 전쟁에서는 대규모 오늘날의 현대식 전쟁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은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한미의 보복할 능력은 비대칭 전력, 미사일과 핵무기 중심, 방사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은 전면전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전면전을 할 수 있고 북을 완전히 그 점령해서 통일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한반도에서 평화가 실현돼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평화 실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고 한미동맹이라는 거고 이 한미동맹의 목표는 겉으로는 이제 북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이후에 이제 그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개입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그 주한미군 기지에서 그 공군 전투기들이 만약에 출격을 하게 되면 중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실제로 최근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게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갖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